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어색한 퇴장. 자,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의원이죠. 인유한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좀 전격적인 사퇴라는 시각도 있는데 예. 자, 인유한 의원은 진영 논리 정치가 국민을 힘들게 한다라고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자, 불법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책임지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평가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반면에 좀 급작스럽다, 뜬금없다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 사퇴를 하면서 불법계엄이나 내란 사태 또는 탄핵에 반대했던 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사과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진영 논리를 비판하면서 사퇴하긴 했지만 정작 자신도 그 비판의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인유한 의원은 비하인드 뉴스의 단골 출연 정치인이었는데요. 예. 원조 윤핵관까지는 아니더라도 강성 친윤계로서 앞장서서 불법계엄을 옹호해 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잠깐 보시면요. 자, 지난 2월이었습니다. 한창 헌재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던 시절에 자, 과거에는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판사는 가죽을 벗길 수 있다. 다소 과격한 발언을 했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예. 자, 당시 이 극우 세력이나 윤 어게인 세력들이 헌재를 겁박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었는데 자, 현직의 친윤계 의원까지 가세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또한 지난 3월 달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직후에 자, 야당이 불법계엄 탓이 야당 탓이라면서 DJ에 빗대서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예. 옛날 김대중 야당 같았으면 이 지혜스럽지 못한 일을 우리가 포용하겠다. 다 안고 가겠다.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야당이 아마 집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걸 보여줬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야당의 포용력이 부족하다라는 인식도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자,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나 정치인 체포 지시 같은 불법 행위를 단지 지혜롭지 못한 어떤 일탈이나 비행 정도 수준으로 축소하는 시각이 더 문제라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대통령이 뭐 질풍노도의 사춘기 청소년도 아니고 지혜롭게 감싸줘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예. 대통령이 위헌적인 행위를 했는데 야당이 그걸 넓은 아량으로 포용해주지 못해서 문제다라는 식의 주장 납득할 수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또 잠깐 더 보시면요. 지난 4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탄핵 파면 선고가 난 이후에는 자, 윤 전 대통령이 대가를 치른다라고 날선 비판을 하면서 혹시 손절하는 게 아니냐라는 또 분석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In his toolbox, he saw this martial law as a method for punishing the opposition. From logically or reasonably speaking, it was a poor decision. It lacked wisdom, and he is paying the consequences for it now. 예. 그래서 이 때문에 친윤계 안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친윤계가 분화된다. 분화가 시작됐다.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불법계엄 1년이 지나서야 지금 와서야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눈길을 끄는 건 그 이후에 인유한 의원의 입장이 또다시 변화되는 모습이 또 보인다는 것이죠. 자, 앞서 보신 대로 지난 4월에 외신 인터뷰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현명하지 못한 계엄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좀 비판을 했는데 지난 10월 국내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왜 감옥에 가둬놓고 있느냐. 국가 위신을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되고 차라리 뭐 가택연금을 하라라는 식의 입장을 밝혔는데 자, 대가를 치르려면 감옥에 있어야지 가택에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국내용과 국외용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 물러나면서 이런 그동안의 행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도 볼 수 있고 또 반면에 이런 것들을 좀 사과하고 물러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네요.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꽉 찼다. 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지도부가 자, 현장 최고위를 광주에서 개최했습니다. 자,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에 첫 지역 방문인데 자, 이 자리에서 호남은 당 핵심 지역 기반이죠. 자, 이번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이 대통령 덕이다. 당과 대통령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성과를 홍보했고요. 네. 참고로 이 이후에 이루어진 행사 같은 경우에도 뭐 광주시장이나 전남북지사를 포함해서 지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네. 호남은 민주당의 지지 성향이 강한 곳이죠. 굳이 예산안 처리 뒤에 제일 먼저 간 이유는 뭡니까?
자, 일단 우선 그 최근 당원이든 대의원이든 1인 1표제로 바꾸자는 그 당원 개정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청래 체제의 어떤 리더십이 흔들린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자, 핵심 당원이 많은 호남부터 찾아가서 리더십을 다시 다지는 차원이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또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 혁신당과의 이 지역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포석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에도 정청래 대표가 당선된 직후에 첫 현장 초구회를 연 곳이 바로 전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지역 의원, 광주 전남 지역 의원 18명 중에 절반 넘게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회의 시작하자마자 한 소리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보고 가시죠. 예. 광주 전남 소속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은 오셨는데 안 오신 분들은 왜 안 오셨죠? 사무총장께서 왜 안 왔는지 사유를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오늘은 18명 중에 13명 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18명 중에 절반 넘게 불참, 오늘은 18명 중에 13명이 넘게 참석을 했다. 왜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 당원 핵심 지역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리더십을 확보하는 차원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그 지역 다지기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